오늘은 마음의학의 개척자들 루이스 헤이 모든 병을 만드는 심리적 패턴을 밝히다. 루이스 헤이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 책 EFT로 낫지 않는 통증은 없다. 139쪽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30대 후반의 미혼 여성이 생식기 부위의 끔찍한 통증 때문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수시로 생식기 쪽이 수세미로 팍팍 긁는 것처럼 쓰라리고 불이 나는 듯이 화끈거려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3년째 휴직 중이라고 했습니다.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편하게 의자에 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첫 상담을 누워서 진행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그 어디서도 이 통증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몇 달 전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이것이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녀가 통증 부위와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자 저한테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내 경험상 통증 부위마다 아픈 의미가 있어요. 여성들의 생식기 통증은 성적인 억압과 관련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잠시 뜸을 들이다가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자위 행위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 엄마가 알게 됐어요. 제 부모님은 아주 보수적이세요. 저는 엄마에게도 친밀감을 별로 느껴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도 그 부위의 통증은 자위행위에 대한 창피함 그리고 자위행위를 못하게 하려는 억압과 관련 있는 것 같군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그저 무의미하게 받아들이는 몸의 증상의 이면에는 어떤 의도와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사실상 대부분의 증상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일찍이 의사들보다 먼저 이에 관해 연구하고 발표한 사람이 있으니 그녀가 바로 루이스 헤이입니다. 사실 루이스 헤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치유라는 책의 저자로 알려져 있고 헤이 하우스라는 미국의 건강이나 영성 이쪽 전문 서적 출판사인 헤이 하우스의 이제 사장이기도 하죠. 설립자이기도 한데 원래 루이스 헤이는 이 건강과 영성에 관한 워크숍을 오랫동안 해왔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걸 찾아낸 겁니다. 이 사람 에이즈 환자들 상담도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예, 젊었을 때. 그 경험들이 이런 데 다 녹아난 거죠. 자, 그러면은 또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루이스 헤이 본인의 치료 경험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루이스 헤이는 질 부위의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7살이란 나이에 성폭력을 당하고 이후로도 수많은 학대와 성폭력을 경험했던 그녀에게 질암이 생겼다는 것은 별로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마음과 질병의 상관관계에 대해 강의해온 강사로서 이것은 이제 그녀 스스로 마음이 병을 만들고 병을 치료한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였습니다. 처음 암 진단을 받는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그녀도 처음에는 공황 상태에 빠졌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마음이 병을 치료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암이란 깊이 잠재되어 있는 분노가 만드는 병이니만큼 그녀가 마음속에서 풀어야 할 것들이 많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다 도려낸다 하더라도 수술이 이 분노를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암을 만드는 분노의 생각 패턴을 찾아서 지운다면 암은 곧 사라질 것이다. 루이스 헤이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루이스 헤이는 정말 불우한 생활을 살았더라고요. 5살 때쯤인가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고 그리고 그 직후 그러다 몇 년 안 있어서 이제 새 아빠가 생겼는데 한 7살, 8살 때부터 성폭행을 동네에 동네에 불량한 사람들한테 성폭행을 당했고 그리고
열 몇 살 때부터는 양아버지한테 또 성폭력을 당했고, 그러니까 뭐 인생 자체가 완전히 파란만장합니다. 루이스의 인생이. 엄마는 맨날 자기 새아빠한테 맞고 살았고, 그래서 나중에 가출해서 자리가 좀 잡혔을 때 엄마를 데리고 탈출하죠. 그게 이제 루이스의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런 얘기 쭉 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의 상처들이 이제 질암이라는 것으로 나타났겠죠.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루이스 헤이는 병이 생기고 재발하는 이유가 그 병을 만드는 사고 패턴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이런 생각을 의사에게 말하면서 의사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의사는 마지못해서 석 달의 기한을 주었지만 위험을 자초하는 거라는 것을 자초하고 있다는 경고를 잊지 않았다. 왜 이런 위험한 짓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죠. 그녀는 즉각 해묵은 분노의 사고 패턴을 지우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그녀는 자신에게 이렇게 깊이 잠재된 분노가 있는지 모르고 살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사고 패턴에 너무나 무지하다. 그녀는 건강식과 해독요법을 병행하면서 분노를 일으키는 모든 것을 용서하는 내면의 작업을 계속해 나갔다. 6개월이 지나자 드디어 그녀는 암이 사라졌다는 확진을 받았고 그 검사 결과를 마음의 힘에 대한 증표로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그녀는 루이스 헤이는 또한 종종 목이 뻑뻑해서 고생했지만 그 이유를 찾지 못했었다. 그러다 어느 날 목이 뻑뻑한 이유는 그녀의 관점이 너무 경직되어서 그런 것이고 그녀가 사물의 다양한 면을 융통성 있게 볼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나타난 증상이란 사실을 깨달았다. 사실 그녀는 그때까지 너무 융통성이 없어 타인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가 점차 타인의 의견에 융통성과 포용력이 생기자 목의 통증은 저절로 줄어들고 사라졌다. 그녀는 이제는 목이 뻑뻑하다고 느낄 때마다 자신의 어떤 생각이 경직되어 있는지를 살펴본다고 한다. 자, 호주의 한 언론에서 살아있는 성인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 루이스 헤이는 확언을 기반으로 한 자기 개발과 영적 치유의 선구자로 영미권에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 인사이다. 그녀의 첫 책인 당신의 몸을 치유하라, 힐률바디입니다. 원문은. 1976년에 나오자마자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마음과 몸의 일체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 책은 개정과 증보를 거듭하여 현재는 전 세계 40여 개 국가에 번역되어 있으며 무려 4천만 부가량 판매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그녀의 책이 여러 권 번역되어 있다. 폭력과 학대로 얼룩진 어린 시절을 보낸 루이스 헤이는 갖은 고생 끝에 삶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됩니다. 1970년에 신사고 운동단체에 속하는 한 단체, 이게 이제 뭐 Church of Religious Science라고 하는데요. 종교적인 과학의 교회 이렇게 되는데 번역하면 물질과 몸이 마음의 표현임을 믿는 미국의 철학적 종교적인 단체입니다. 예. 하여튼 1970년에 신사고 운동단체에 속하는 한 단체 Church of Religious Science에 참가하면서 열성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얼마 후에 그 단체의 명강사이자 탁월한 상담가가 됩니다. 그 루이스의 다큐멘터리 보면 한 3년 동안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년 만에 뭐 서티피케이션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이쪽 방면의 상담가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상담과 강의를 통해 대부분의 병을 만드는 심리적 원인들을 상세하게 밝히고 더불어서 이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확언들을 만들고 알리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다. 이런 연구와 정리 작업이 마침내 당신의 몸을 치유하라 라는 베스트셀러의 토대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이 책이 주는 통찰과 영감에 깊이 감동받았다.
구체적으로 그녀는 어떻게 질병의 심리적 원인을 찾아내는가? 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루이스 헤이 책에 나오는 도표를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복부 경련이 있다. 그럼 증상을 딱 찾으면은 그 옆에 뭐가 나오냐면 원인이 되는 사고 패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제 힐률 바디라는 책에 보서 찾아서 제가 찾은 건데 한번 뭐 읽어보죠. 복부 경련이라는 증상을 만들어내는 심리적 원인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치료하는 화거는 새로운 사고 패턴이라고도 하는데 나는 삶을 믿고 내맡긴다. 나는 안전하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복부경련이 잘 일어난 복부경련의 심리적 원인은 두려움이고 이것을 해결하는 화거는 나는 삶을 믿고 내맡긴다. 나는 안전하다. 뭐 이거죠. 그 다음에 알러지. 알러지를 일으키는 심리적인 원인은 뭔가를 끔찍하게 거부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치료하는 화거는 나는 삶을 조화롭게 산다. 뭐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나는 허용한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허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월경. 무월경의 심리적 원인은 여성성의 거부, 나에 대한 혐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는 나를 좋아한다가 이제 치유학원인데 나는 내가 여자인 것을 기뻐한다. 나는 여자라서 좋다. 나는 나의 여자다움을 사랑한다. 뭐 이런 걸 해도 되겠죠. 그다음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저희 책 EFT에 낫지 않는 통증은 없다. 142쪽에 보면 표가 나오거든요. 그 표를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맥경화다. 그럼 이것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는 심리적 원인은 저항, 긴장, 편협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료하는 화거는 나는 삶과 기쁨에 온전히 마음을 연다. 뭐 이렇게 되는데 나는 힘을 뺀다. 나는 힘을 빼고 편안하게 산다. 뭐 이런 게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시력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은 삶에서 보기 싫은 것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걸 치유하는 화가는 나는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것들을 내 삶에서 창조한다는데 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본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당신의 몸을 치유하라. 힐률 바디에는 이런 식으로 거의 모든 신체 증상과 질병을 총망라한 1000개 정도의 증상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먼저 증상을 적고 이것을 일으킬 만한 심리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알려주고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과 감정을 바꿔주는 확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는 방법은 뭐냐? 일단 독자는 먼저 자신이 알았던 증상들을 목록으로 만들고 그 증상들을 이 책의 목록에서 쭉 찾아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쭉 찾아보다 보면 증상은 달라도 이 증상을 만들어내는 심리적 원인이 공통적이다라는 것, 결국 사고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을 찾고 나서는 그것을 바꿔줄 학원 몇 개를 선택해서 한 달 이상 꾸준히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오랫동안 지녀왔던 낡은 사고 패턴이 바뀌면서 성격이 바뀌고 몸도 바뀝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런 방법으로 효과를 본 사람들이 수백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루이스의 책이 제가 전에 보니까 어디서 보니까 한 3천만 부?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효과 본 사람이 수백만 명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예. 정확하게 셀 수는 없겠지만. 루이스 헤이의 작업은 제가 주장하는 마음의학의 패러다임과 거의 동일합니다. 예. 저는 심신의 상관성에 대한 몸과 마음의 상관성에 대한 그녀 루이스 헤이의 선구적 작업에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무려 1000개의 증상과 질병에서 심리적 원인을 찾아내는 일은 제인 구달이 평생 동안 침팬지를 연구한 것만큼이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었을 겁니다. 만약 이제 이런 루이스의 치료법에 EFT가 결합된다면 부정적 사고 패턴을 지우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그녀가 자기 책에 서문에 쓴 말을 한번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내담자가 나에게 올 때마다 그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든 나는 그 사람이 기꺼이 용서하고 내려놓는 내면의 작업을 한다면 그의 모든 병이 나을 수 있음을 확신한다. 불치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끔찍하게 무서운 말로 들리지만 그 말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그저 이런 특수한 병은 외부적 방법이 듣지 않을 뿐이며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내면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뜻에 지나지 않는다. 본래 무에서 나온 병이라면 다시 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게 참 멋진 말인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담자가 나에게 올 때마다 그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든 나는 그 사람이 기꺼이 용서하고 내려놓는 내면의 작업을 한다면 그의 모든 병이 나을 수 있음을 확신한다. 불치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끔찍하고 무서운 말로 들리지만 그 말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그저 이런 특수한 병은 외부적 방법이 듣지 않을 뿐이며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내면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뜻에 지나지 않는다. 본래 무에서 나온 병이라면 다시 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참 멋진 말이죠. 원래 없었던 병 아닙니까? 이 병이 원래 있었나요? 원래 내가 암에 걸렸다. 그럼 이 암은 원래 무였잖아요. 원래 무에서 왔으니 다시 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내가 내 마음을 고친다면. 이게 이제 루이스 헤이의 주장이죠. 뭐 루이스 헤이는 의사는 아니지만 이 그 신체 부위와 그 신체 부위별로 심리적인 그 신체 부위와 증상별로 그것을 일으키는 어떤 심리적 원인이 공통성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이 아주 큰 업적이고요. 그리고 저도 뭐 루이세이의 이 책도 뭐 종종 보면서 추천하기도 하고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경험담을 하나 설명드리죠. 몇 년 전에 갑자기 그 엄지발가락 큰 마디 있는데 통풍 생기는 부위 있잖아요. 통풍이라는 병 아시죠? 몇 년 전에 제가 갑자기 통풍처럼 그냥 통풍이었어요. 왼쪽 발이었던 것 같은데 왼쪽 발가락 그 큰 마디 있는 그쪽에 통풍처럼 통풍하고 똑같이 새빨갛게 하룻밤새 자는 동안 욱신욱신 아리는 걸 느꼈는데 자는 동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엄지발가락 그 큰 마디 부위가 새빨갛게 부어서 아리는 겁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발을 디디면은 아파서 잘 디딜 수가 없어서 살금살금 걸어야 했고, 그래서 이제 출퇴근도 걸어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이제 운전해서 저희 직장까지 이제 한 며칠 동안 태워다 주고 그랬었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쭉그 엄지발가락 그 큰 마디 부위가 아프니까 아 이게 뭐지 이러면서 쭉 생각해보니까 뭐 제가 치료해왔던 통풍하고 똑같은 겁니다. 한의사니까 이게 뭔지는 알죠. 이 통풍하고 똑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통풍에 제일 안 좋은 게 맥주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요산이 맥주를 많이 마시면은 이제 요산이 침착되어서 더 아프고 안 낫는다고. 그런 생각이 쭉 들어서 뭐 제가 좋아하는 맥주 끊고 이걸 뭐 병약 치료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쭉 들다가 갑자기 생각이 들었죠. 이런 생각이 또 팍 들었죠.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계속 모든 병은 마음에서 생긴다고 주장해 놓고 정작 내가 이 통풍에 걸려서 이거 뭐 병원 가서 치료받고 그다음에 맥주가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맥주 끊는다 이러면은 이게 뭐 내가 말하는 걸 내가 부정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심리적 문제가 원인이다. 이런 생각이 탁 들었죠. 그래서 그럼 어떤 문제가 이걸 일으킬까?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들어서 쭉 생각을
어떤 심리적 문제가 여기에 개입되어 있는 걸까? 어떤 심리적 문제가 이 지금 통풍을 일으키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루이스 헤이 책을 한번 쭉 찾아봤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마침 그 증상이 있더라고요. 엄지발가락 부위에 이제 그 통증. 쭉 찾아보니까 원인이 지금 구체적으로 정확한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대략 뭐 너무 조급한 마음이 심리적 원인인 걸로 쭉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내가 뭐 어떤 조바심을 갖고 있나 이 생각 쭉 해보니까 제가 문득 깨달은 게 이제 그때 확 깨달았죠. 저는 평생 그 조바심 내면서 살아왔거든요. 왜 조바심을 냈느냐? 항상 그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항상 앞으로 해야 될 거, 1년 뒤, 2년 뒤, 무려 10년 뒤, 20년 뒤에 하고 싶은 것까지 제 마음속에는 항상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해야 될 앞만 보면서 돌진하면서 살다 보니까 항상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거 하고 그다음에 또 뭐 해야 되고 이거 하고 또 뭐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항상 많다 보니까 항상 쫓기듯이 산 거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가 밥 먹으면서 수시로 시계 보는 습관이 있는데 요즘은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그 밥 먹으면서 시계 본다고 저희 집 사람이 저보고 이제 핀잔도 주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밥을 안 먹고 1분 단위로 시계 보면서 뭐 그거 하냐고 뭐 그럴 정도로 하여튼 엄청나게 조바심 내면서 쫓기는 마음을 살아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생각하다가 이게 바로 이 원인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평생 조바심을 내며 살았구나. 그게 지금 이렇게 통풍으로 나타났구나 하는 걸 확 깨달았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얼마나 급한 마음으로 살아왔으면 이 통풍이 이렇게 생겼을까? 뭐 이런 생각이 또 확 들고. 그래서 이제 이 통풍의 원인은 뭐 맥주가 통풍의 원인이다. 뭐 요산이 높아서 그렇다. 이런 건 다 잊어버리고 야, 이건 심리적 원인이야. 이건 심리적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고 확언을 했죠. 여유 있게 살자. 편안하게 살자. 쉬엄쉬엄 하자. 뭐 그런 식으로. 쉬엄쉬엄 하자. 할 수 있는 만큼 하자. 천천히 하자. 뭐 하다가 안 되면 내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쭉 그, 그 조바심을 내려놓는 확언을 뭐 그렇게 몇 번 했고요. 그 순간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며칠 뒤에 그냥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멀쩡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뭐 맥주는 계속 마셨고 저 맥주 좋아하거든요. 맥주 마셨고 그래도 뭐 멀쩡하고 지금 그 뒤로 재발한 적도 없습니다. 며칠 만에 싹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걸 깨닫고 그리고 뭐 확언하고 그러면서 그냥 다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낫고 나서 또 생각해 보니까 또 엄청 그러면서도 또 아주 몸이 신비롭구나 하는 걸 그때 또 느꼈죠. 하여튼 저한테는 이 과정이 엄청 며칠 동안 통풍 생겼다 없어진 게 저한테는 엄청난 그 경험이었습니다. 좀 뭐 맨날 남의 몸 치료해주고 하다가 제 스스로 이게 생기는 걸 보고 그 생긴 뒤에 제가 심리적인 원인을 알아차려서 확언을 하고 그래서 다시 낫고 이 과정을 제가 온전히 경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참 내가 계속 얘기해왔던 마음의 병은 심리적 원인이 생긴다. 이렇게 항상 주장해왔던 걸 제가 스스로 제 몸에 직접 적용해서 이렇게 쭉 해보니까 아주 신비롭기도 했습니다. 통증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다른 것에 대해서는 내가 저 같은 경우 하도 EFT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러려니 했는데 이 통풍은 염증이 생겨서 확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심리적 원인 찾고 한 거니까 뭐 그런 게 의미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병은 마음에 생긴다 하는 것을 직접 체험했고 그리고 그 원리로 고쳤고 그러면서 더 확신하게 된 계기도 되었죠. 예. 이건 뭐 저의 경험담이고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그 신체 부위와 이 부위와 각 부위와
연결된 심리적 의미들은 다 있습니다. 뭐 간단히 몇 개 더 말씀드리면 목 같은 경우에는 긴장, 분노, 고집 이런 감정이 목의 통증을 잘 일으킵니다. 그다음 어깨 통증 같은 경우에는 부담감, 그 어깨에 짐진자들이야 내게로 오라 뭐 이런 성경 구절 있잖아요. 말 그대로 인생에 짐을 지는 데잖아요. 그래서 부담을 많이 받는 사람은 항상 어깨가 무겁고 아픕니다. 그 다음에 허리는 인생의 무게를 버티는 데거든요. 그래서 못 버티고 버티는 데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버티겠다라고 느낄 때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그 다음에 뭐 발목, 무릎은 우리가 무릎 꿇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존심하고 관련이 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리 쪽에 생기는 문제들은 뭔가 자기 뜻대로 빨리 안 된다는 느낌, 뭔가 발목 잡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장애물이 있고 뜻대로 잘 안 된다는 느낌 받을 때 다리 쪽 문제 많이 생기고, 그 중에서도 무릎은 자존심 상할 때 잘 아프고, 발목은 뭔가가 나를 가로막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 느낌을 받을 때 또 발목도 많이 아프고 발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이 신체 부위와 관련되는 심리적 의미, 이 관련성은 요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고요. 루이스 A의 치유란 책을 한번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